오. 따라드리죠. 아, 드시라고요. 하지만 무알콜 샴페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맛은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샴페인을 굳이 이렇게 빤 이유는 언니가 이제 국제대회를 아마도. 마무리한 아마도 네. 모르도 모르는 일인가요? 네. 하지만 일단은 약간 그렇게 얘기되었으니 맞아요. 뭔가 샴페인을 따고 뭔가 되게 성대한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물론 본인은 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이제 더 이상 서지 않을 거라서 일단 뭔가 그걸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동안 네. 준비했었는데 이제 뭐 더 이상은 그쪽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니 일단 그 길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축하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분이 누구신지 짧게 소개를 한번 짧진 않아요. 하지만 소개를 한번 네. 하겠습니다. 네네. 한반도의 기적, 한국 유도 경량급 간판, 안산의 마스코트, 안산의 자랑, 안산의 스포츠 스타, 안산시청 소속 마이너스 52kg 이하급 정보경 선수 월클 보경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창피하신가요? 이렇게까지 조금. 작은 거인이라고도 해드려야 되는데 하지만 뭐 한반도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이 좀 더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정말 보경 선수 업적이 대단합니다. 그동안에 이 대회에서 따온 메달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본인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가장 유명한 것부터 쭉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2016 리우 올림픽 은메달 가장 유명한 성적이죠. 그 다음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동메달, 2018 자카르타 팔렘라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5 아스타나 유도 세계선수권 동메달,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금메달, 2017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 동메달, 2017 파리 그랜드슬램 금메달, 홍콩 아시아 선수권 동메달, 2017 상트페테르부르크 마스터스 동메달, 총 그랜드슬램 메달 7개, 그랑프리 메달 13개, 와. 마스터스 메달 1개, 월드컵 및 오픈 대회 금메달 8개, 은메달 1개. 그 가장 최근에 이번 올해 3월에 타시켄트 그랜드슬램 동메달도 따셨잖아요. 네. 정말 아직도 현역으로 너무너무 짱짱하시고 2011년부터 국제대회만 무려 211전, 148승, 63패. 오. 그리고 심지어 국내에서도 2019년에 체급 상향을 하고도 전국체전 6연패를 달성하셨어요. 네. 2013년부터 이미 적수가 없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정도로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경량급에서 아주 정말 큰 성적을 내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유도 선수잖아요. 이렇게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니가 얼마나 그동안 10년 커리어 동안 유도 커리어 동안 대단하게 해왔는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랑프리 메달이 13개인데 다 읽지 않았잖아요.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그 세계선수권 대회를 이후로 퇴촌을 하고, 팀 소속으로 돌아와서 팀에서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운동하면서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새 그러면 약간의 어떻게 보면 휴식, 물론 운동 계속 하시지만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계신 아닌가요? 또 대회 또 준비하시나요, 계속해서? 원래는 이제 7월에 있을 실업연맹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팀 자체에서 위험해서 못 가게 해서 그거 말고 이제 9월에 있을 또 안산에서 열릴 실업연맹 준비를 하고 있고 선수촌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와. 요새 그러면은 관심사는 있으세요? 특별하게.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아무래도 올림픽을 계속. 올림픽은 뭐 관심사라기보다 그냥 제가 뭐
여기 속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보는 거고, 그래도 같이 운동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보고. 관심사라고 하면 제가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저희 때는 잘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러 수업을 안 들어간 적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 공부를 조금 계속 배우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거 시작 단계에 어떤 학원을 아니요, 그냥 과외 하는 이제 막 시작한 중이고. 관심사는 제가 원래 자동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많이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기차에 좀 그거 맞아요. 핸드폰으로 맨날 찾아보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뭔가 멋있어요. 네, 아니에요. 뭐래도 뭔가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시군요. 네. 마지막 국제대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개인전을 2월에 끝나셨잖아요. 네.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네. 선수권이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합에 나가서 좀 편하게 해야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합에 임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도 모르는 제 속마음이 부담을 좀 가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시합 결과가 많이 아쉬웠고 해서 그 시합이 끝난 그 당일날은 너무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세계선수권 그 시합 전체가 다 끝나고 나서는 좀 시원섭섭한 느낌? 네. 그렇죠. 저도 경기를 봤잖아요. 저는 사실 그 경기를 보고 3일 동안 울었어요. 네. 뭔가 뭐지? 언니를 기분 안 좋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보면서 언니도 정말 허무했잖아요. 네. 저도 정말 언니가 그렇게 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전에 한번 이겼던 상대라서 저도 네. 당연히 이제 잘 1라운드는 넘길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그 국제유도연맹 그 라이브 중계해주는 해설자도 약간 다들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만 놀랐고 보경 선수만 놀란 것도 아니고 저만 놀랐고 모두 다 놀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시원섭섭하시고 잘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그 대회에서 단체전에서 마이너스 57kg 급을 뛰셨잖아요. 세상에. 아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는 항상 운동을 하면 이제 뭐 한 체급, 두 체급 위에 선수들도 잡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뭐 그 우크라이나 선수가 그 상위 랭커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힘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세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름 저한테는 재밌고 뭐 즐거웠던 그냥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쵸. 저도 사실 보면서 약간 경악을 했던 게 언니가 사실은 원래 48kg 이하급을 평생 뛰던 선수잖아요. 근데 2019년에 이제 52kg로 올라가서 설마 57kg 이하급까지 뛸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모두가 정말 세상을 놀라긴 보경 선수인 것 같아요. 모두를 다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저도 뛸 줄 몰랐었고 제가 설마 내가 57kg까지 올라갈까 근데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이제 근력이나 지구력 이런 게 좋고 워낙 공격적이고 좀 템포가 빠르고 해서 아마 다들 될 거라고 일단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저희 추측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넣어주셨으면 감사한 거고. 근데 아직도 언니가 48kg 이하급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이제 보통 대중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 때만 유도를 보니까 이제 48kg급에서 언니가 워낙에 커다란 업적들을 남겼다 보니 그 48kg급이라는 이미지가 아직 강하게 막혀있어서 아직
52kg로 올린지도 모르고 이제 아니 48kg급 정국 선수는 이번 올림픽 안 나오나요? 이런 또 반응도 있고 하더라고. 다들 언니를 막 찾는데 이제 그걸 체급 상향을 한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52급을 뛰게 된 간략한 이유랑 뭐 힘들었던 점, 뭐 생각보다는 수월했던 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급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체중 관리가 가장 큰 것 같고, 제가 뭐 한 해 한 해 이게 지나가면서 빼는 것도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그 회복 속도가 이제 점점 조금씩 더뎌지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점 때문에 체급을 올리게 되었고, 그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체급 올리고 힘들었던 점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맞아요.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상대 선수들이 키가 확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키가 많이 작은 편에 속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잡기나 뭐 이런 기술들이 조금 그 밑에 체급을 뛸 때보다는 잘 통하지 않았고, 그런 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고, 수월했던 점이라고 하면 체중을 좀 덜 빼고 하다 보니까 그 시합 전에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체중을 빼는 선수들은 뭐 체중을 빼기 시작하면 이게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 체중 빼는데 이제 집중을 해야 돼가지고, 그 만약에 내가 이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안 되고, 오늘은 몇 킬로 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운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없어지다 보니까 운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경량급 선수들은 사실 평체도 좀 유지를 해야 하고, 네. 48kg 같은 경우는 정말 사실 웬만한 한 150cm대 여자도 48kg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운동을 하면서 막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빼려면 정말 뭐 다 빼야 하는 거야. 수분까지 빼니까. 사실 이번에 강민정 선수도 체중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사실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체중이 잘 빠지고 안 빠지고도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사실 체중 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몸에 무리가 심하게 가잖아요. 근데 경량급 선수들은 더 극한으로 빼야 하니까 그 점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또 10년 동안 10년 넘게 계속 운동하시다 보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체중 빼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한번. 네, 맞아요. 2018년에도. 그러면 몸 관리 비법이나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체중을 어쨌거나 체급 운동 하시니까 이제 조금 몸을 챙기셔야 하잖아요. 막 유난스럽고 이런 몸 관리나 컨디션 관리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밥 몇 끼 잘 챙겨 먹고, 그런 운동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보충제 같은 거 제가 뭐 단백질도 그렇고 뭐 아미노산 막 이런 등등등 다 챙겨 드시는 그런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 먹고, 그래서 제가 뭐 약쟁이라는 소문도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도 많이 먹어서. 진짜요? 전혀. 잠깐만, 별로 안 챙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시간만큼은 그런 약을 잘 챙겨. 그 외의 시간에는 또 그런 거 잘 안 먹긴 하는데, 아무래도 유도라는 운동이 이게 체력 소모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먹으면 괜히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래가지고 약 같은 거 엄청 잘 챙겨 먹고, 컨디션 관리라고는 딱히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잘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새벽 운동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거 정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보경 선수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좀 더 유도에 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더 질문을 해볼 텐데요. 언니의 이제 주특기로는 어깨로 매치기, 안뒤축 감아치기, 업어치기 등이 있는데, 평소에 그래도 뭔가 착착 감긴다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어떤 기술인지, 아니면 저희가 했을 때 좋아하는 뭔가 이걸로 하면 정말 기분 좋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어떤 기술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버치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깨로 매치기로 상대를 던지는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그 기술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기술을 걸어서 넘겼을 때 가장 짜릿한 거는 안디축가 맞히기. 아무래도 상대를 낚는 예, 기술이니까. 네. 뭐지? 이거 몰랐지? 하고서 딱 기습적으로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 판이 나온 경우가 사실 이번 타시켄트 그랜드슬램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 길리 코언이라는 선수가 하다가 네. 언니 별반으로 지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안징투 가미치기를 해가지고 경기가 끝났어요.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이기면은 굉장히 쾌감이 네.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언니 어깨로 매치기 기술 자체가 굉장히 약간 화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걸 하는 선수들이 약간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주력으로 하는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언니 하면은 이제 정보경 선수 하면 어깨로 매치기가 워낙 유명하고 또 2017 타이페이 유니버시아드에서 거의 이렇게 예. 이렇게 내려가다가 안 되니까 그 일어서면서 네. 미쳐버리는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또 멋진 어깨로 매치기를 하는 선수여서 그것도 잘하는 선수여서 이런 기술들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52kg급을 뛰면서 라이벌로 눈여겨보거나 아니면 특별히 좀 신경 쓰였던 국내 혹은 국외 선수들이 있었는지. 국외 선수들 중에서 라이벌을 꼽자면 지금 상위 랭커인 그 프랑스 선수. 와만딩. 네. 걔가 라이벌로. 그렇구나. 그 기술이 일단 저랑 좀 그 어깨로 매치기를 여자 선수들이 많이 안 하는데 그렇죠. 그 선수도 어깨로 매치기가 주특기 기술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 선수가 하는 것도 찾아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만나면 꼭 그걸로 한번 던져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런 거고, 국내 선수를 꼽자면 아무래도 지금 올림픽에 나가 있는 박다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둘이서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기 네.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 52급을 하면서도 경쟁을 아마 하실 거고 계속. 네. 그렇죠. 아만디 선수는 언니가 이제 2020 디셀도르프 그랜드슬램에서 네, 맞아요. 이제 물론 그 경기를 지긴 했지만 절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절반으로 맺혔잖아요. 네네네. 시기를 3번 연속으로 해가지고 저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거나 이제 서로를 알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개인적인 적은 없고 그냥 네네. 그 선수가 48kg 뛸 때도 한번 붙었던 적이 맞아. 있는데 제주도에서 네. 붙었잖아요. 그때도 졌죠. 그때도 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분도 굉장히 유도 잘하시는 분이고 네. 그분도 48kg를 원래 했는데 체중 감량 네.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52kg 올리신 거예요. 네. 올림픽도 막 못 나오시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예. 또 그 외에 인상 깊었던 선수들이 혹시 있는지도 궁금해요. 딱히 없나요? 다른 체급 선수들 그런 선수도 또, 괜찮고요. 네네네. 인상 깊었다. 저 그 포르투갈의 포세카 선수 굉장히 흥이 많고, 맞아요. 예. 그 칭찬 영상이 굉장히 유명한. 네네네네. 네, 월드 챔피언십 맞죠? 네, 맞아요. 이기고서 춤을 추는 영상이. 저도 사실 폰세카 선수를 나름 응원했어요. 어저께 정말 잘해서. 네네네. 네. 조건 선수랑 할 때는 물론 조건 선수 응원했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고 좀 잘 던지시고 하니까 저도. 그리고 인상 깊었던 국제 대회나 국내 대회가 있을까요? 뭔가 내가 지금 딱 바로 생각이 나는 인상 깊었던 대회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대회가 있을까요? 워낙 대회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 둘 중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아시안 게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해요. 2018 네네네. 팔렘방 아시안 게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 얘기를 아마 여러 번 얘기를 좀 하셨을 테지만 네네네. 그때 팔가로니어 걷기로 거의 그것도 있고 이제 상대 선수들을 제가 그 몽골 선수도 이겨봤었고 그렇죠. 콘도 선수도 이겨봤었고 했었는데 그 아시안 게임 때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상대를 던져서
이겼다는 그쵸, 맞아요. 거에 굉장한 그 쾌감을 느꼈었고요. 아. 뿌듯했고 그만큼 더 그래서 그 대회가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 아시안 게임 때 언니가 뭉크바트를 그 매치기로 네. 안디축가 맞히기였나요? 맞아요. 그쵸, 그거로 네. 이겼잖아요. 근데 2017 이제 파리 그랜드슬램에서도 이겼지만 그때는 지도 네, 승을 맞아요.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확실하게 이번엔 확실하게 이겼다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희망이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권도왕이도 업어치기로 이겼고 네. 그 다쳤던 팔로. 네. 그럼 확실히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다르게 있어요. 예. 기억을 해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